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많은 게 다 그거로 다 가는 것 같아.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네. 대부분은 그래 진짜.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자산을 모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가는 자산을 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인데? 못 산다 내가. 근데 아는 게 힘인데 그 힘을 act 해야 돼. You gotta use it, otherwise it doesn't do anything for you.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Estimated tax를 왜 냅니까? 뭐 한꺼번에 내면 되잖아요. 그거가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밑에를 미리 좀 가면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이죠? 이자. amount you owe. 그죠? Estimated 38. 38배네. 페널티. Estimated tax penalty가 붙어. 벌금.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텍스 시스템은 pay as you go예요. 그러니까 IRS 입장은 뭐냐면 너 돈 벌었어 왜 나한테 안 내? 요거예요.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don't like it. 근데 that's how they operate, right? 그러니까 내 돈 미리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순간에 내라는 거지. 버는 순간에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How do you know? 내가 디셈버에 벌었는지, 제니얼에 벌었는지, How do you know잖아요. 조지아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they kind of spread it out. 그리고 나서 그걸 계산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작년 텍스 보고 한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분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거를 계속 낸 거를 모르셨대. 페널티를 내신 거를. 그게 그냥 세금인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미리 내놓지 않으면 전체 1년치 내가 만약에 세금이 10만 불이 되면 10만 불이 1월부터 11월, 12월까지 계산이 쫙 돼서 뭐 1년에 만약에 한 달에 8천 불씩 버는 거다. 그러면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1월 달에 8천 불에 대한 세금 안 낸 게 2월부터 12월까지 계산되고 6월 달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페널티를 왕창 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는 또 따로 되고 페널티 따로 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죠?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예, 4월 15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4월 15일까지 당신이 다 익스텐션을 파일링 했건 안 했건 4월 15일까지 당신 다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붙는 거야.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내가 갑자기 10만 불을 맞았어. 왜냐면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텍스도 안 내고 뭐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냈지. 사업은 굴러가지만 그래서 10만 불을 못 냈어. 그래서 4월 15일부터 연기를 하면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 뭘 연기해요? 그러니까 텍스 내는 걸, 세금을 내는 걸. 인스톨먼은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가 인트레스트나 그러니까 이자도 붙고 다 붙는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IRS.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폼 이름이 9465인가 뭐 이래. 그럼 텍스 보고를 할 때 나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하겠어요 라고 그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IRS가 그걸 어프로브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인스톨먼트는 뭐냐면 내가 매달 잘라서 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예 나 한 6개월 뒤에 내겠어요. 이게 가능해? 6개월 뒤에 내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인스톨먼트 페이 하겠다고 셋업을 안 하고 텍스 보고하면서 내가 일정 금액을 내고 그냥 보고를 해. 그럼 IRS에서 편지를 보내요. 너 언제까지 돈 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내던지 또 나눠서 내면 그걸 보내고 나면 또 보내. 그 편지 너무 겁나요. 왜냐면 뭐 you owe IRS this much 막 이러면서 만약에 안 내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막 오잖아. 엄청나게 겁나요. 근데 IRS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겁날 필요 없는 거가 그래요? 그냥 they work with you. 감옥 가잖아.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더 aggressive한 state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they'll really come after you. 그리고 린도 굉장히 빨리 걸어. 캘리포니아는. 근데 이제 내가 조이스 얘기가 이건 알아들을 것 같아. IRS는 나를 감옥에 넣는 것보다 나한테 돈을 받는 게 나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워크 투게더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네.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government agency는 그게 다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respond를 안 하면 그러니까 뭘 보내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린을 걸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다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 제 경험상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aggressive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페더럴 텍스 같은 경우도
그거는 IRS에서 오는 거지. 네. 근데 보통 이렇게 IRS와 뭐 이슈가 되면 돈을 못 내면 스테이트도 보통도 다 이슈가 돼요. 왜냐면 IRS에 돈을 오후한다는 건 대부분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트도 돈을 오후한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스테이트 먼저 낼 수 있잖아. 좀 적잖아 돈이. 그러니까. 그럼 미리 낼 수 있지. 네, 미리 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estimated tax를 내세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line 26를 다시 보면 estimated tax 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거가 뭐냐면 크레딧 받을 게 더 있어요. 그죠? 크레딧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 디덕션은 우리가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어? 앞페이지. front page. front page deduction. 아까 그 12번부터. 거기서 쭉. 아하. 그거는 뭐야? taxable income을 줄여줬잖아. 그렇죠. 그지? 그런데 크레딧은 뭐예요? actual tax amount를 달러 for 달러 줄여주겠다는 거죠. 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겠어요? 디덕션이 좋겠어요? 이게 좋아요. 맞아. Very good. So 크레딧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Earned income credit은 뭐냐면 내가 일은 했는데 이건 earned income이 있어야 돼. 일을 했는데 인컴이 작아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 그치, 맞지. earned income이 아닌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주식 투자해서 벌은 돈이나 내지는 해당 렌털 인컴이나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지. earned income이 뭐 57,000불인가 뭐 something above that amount. above가 되면 네, 그게 돼야지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굿 뉴스는 뭐냐면 65세가 이상 된 사람도 해줄게요 하는 거가 바이든이 새로 내놓은 그거예요. 잠깐만 65세 이상이 돼서 만약에 리타이어 했으니까 earned income이 없으면 적용 안 되지. 그게 무슨 의미야?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어차피 근로소득에서 한다면 그럼 그 전에는 안 해줬어? 나쁜 놈들인 거지 그게. 그렇지.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없지 뭐. 나 뭐 어차피 65세 아니니까. 그럼 아마 65세 넘어도 일할 거야. 난 할 거야. 집에서 뭐 하겠어. 맞아. 그러다 큰일 나. 가만 못 있어. 겁나. 아니 저기 뭐 디프레션 생겨. So that's how it is. 근데 여기 27A, 그러니까 27C는 2019년과 하는 건 작년에 좀 스페셜한 트리트먼을 준 거예요. So it doesn't apply anymo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 다음에 여기 있죠. 28.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는 이제 다 줄 거예요. 40만 불 이하의 인컴인 사람들은. 한 명이 얼마지? 이번에 내려가. 작년까지는 3,000불, 3,600불, 이번에 2,000불, 뭐 2,000 something 같다. 그래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3만 불인 사람한테 애가 둘이라서 5,000불, 6,000불을 텍스를 3만 불 내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래? You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래? It doesn't apply to you. 나 얘를 좀 잘 들으려고 텍스를 10,000불을 낸다. 텍스를 10,000불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3,000불에서 5,000불을 빼주면 엄청 빼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refundable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텍스가 0일 수 있겠지. 많은 그러니까 0이면 이 refundable 이제 4,000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오히려 받아? 받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5,000불인 사람이 애가 셋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받는다는 얘기네. 4,000불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와. 근데 좋은 나라야. 2021년도는 좀 굉장히 스페셜한 이었고 2020년도 좀 스페셜한 게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요. 근데 2022년에 이제 회계사분들이 계산을 해주겠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refundable하고 non-refundable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refundable은 내가 텍스를 오후 전혀 하지 않아도 나한테 캐시를 준다는 뜻이지. 근데 내가 아까부터 지금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3만 불에 꽂혔어. 왜냐하면 3만 불에 1년 세금을 내는 게 엄청 내는 건가 봐. 왜냐면은 조이스가 3만 불을 내는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도 안 돼라고 말했는데 아까 40만 불. 40만 불 이상을 벌어야지 차일드 크레딧,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40만 불을 벌어도 세금을 3만 불밖에 안 내? 더 내지. 더 그치? 내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40만 불 버는 사람들은 텍스를 엄청 내요. 윗홀딩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는 refundable credit이 40만 불 이상의 사람은 요번 해에는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이거 돈을 받겠지. 돈을 받겠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거는 텍스를 3만 불 내고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인컴이 어느 정도 미치어야지 받는 거야. 아 그래서
차일드 텍스 그러니까 모든 크레딧이 여러분 넘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차일드도 몇 살이에요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용이 그런 게 있다. 있다. 그래서 non-tax, refundable tax credit을 받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나 텍스 하나도 안 냈는데 텍스 보고하면 6,000불 생겨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그거지. 야, 숨겨놓은 애가 있어야 되네. 애 있으면 돈 더 들어. 숨겨놓은 나 안 숨겨놓은 낳기만 한 거야. 나 아무 키워주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we're too old for that. 그건 맞아.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이건 이제 educational 한 거죠, 그렇죠? 1년, 그러니까 undergraduate에 속한 거지. 그거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 IRS federal side는 모든 크레딧이 다 없어져요. 돈을 많이 벌면. 근데 이거 그 얘기한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자녀가 이미 다 신고를 자기가 뭐 6,000불, 10,000불 학교에서 일해서 벌으면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없다.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한 어마운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몇천 불 이상을 벌었으면 그 뭐 4,000불이고 금액이 있어. 그 이상을 벌면 자기가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디펜던트로 24세까지 스튜던트이고 풀타임 스튜던트이면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기 건 따로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체크를 해야 되냐면 I'm a dependent of somebody else. 어디다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디펜던트로 그렇게 클레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싱글로 파일을 했다. 근데 자기가 아이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8살 먹었다. 근데 걔가 학자금을 자기가 냈어. 뭐 1년에 뭐 6,000불 내는 걸 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돈을 별로 많이 벌지 않고 혹은 부모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인디펜던트 내가 그냥 텍스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장에서 그 얘기를 상당히 오래 했어. 이제 디펜던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다시 짚어주는데 첫 번째 장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자막에 처리했지만 그때 우리가 약간 피곤해서 몇 살이지? 몇 살이었지? 막 고민하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24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다 달라. Dependent care는 예를 들어서 Dependent care expense가 발생하는 건 뭐 13살까지. Dependent는 24살까지인데 19살에서 24살까지는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녀야 돼.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텍스 보고할 때 야, 그러면 대학 안 다니는 애는 19살, 18살까지. 대학 안 다니는 애는 그러니까 내 말이 억울하네? 디펜던트도 아니고 돈도 못 벌면? 이제 dependent relative로 들어가는 거지. dependent relative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디덕션, 그러니까 크레딧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 뭔지 알아요? 오바마 케어는 또 26살. 26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26이라고. 26살인 줄 알았잖아. 내 책임 아님. 내 책임임. 근데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달라요, 나이가. 그래서 각자 그때 텍스 보고 하실 때 이제 텍스 리턴을 준비하시는 분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다 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33번에 뭘 적게 되냐면 total payments가 나오는 거예요. total payments가 뭐 크레딧하고 내가 텍스 페이먼 한 거 다 합친 거. 그죠? 그리고 나서는 if line, 그러니까 34를 보면 34번 보면 if line 33 33번이 24번보다 커요. which means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어요. 토tal 텍스보다. 그럼 당연히 리펀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낸 텍스보다 그 크레딧이 더 많으면 정부에서 나한테 주는 크레딧이 더 많으면이란 뜻이야. 그치? 그런 거 내지는 내가 너무 많이 페이했거나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 내는 거고 만약에 33번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내야 되고 늦게 냈어요. 페널티. 아니 근데 거기 좋다. 내 뱅크 어카운트 넘버 넣어라 막 이런 거 나올 때 기분 좋겠다. 그치. 돌려준다고. 그리고 저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손님이 저한테 뱅크 어카운트를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넘버를 빼먹었어. 자기도 빼먹는지 모르고. 뱅크 어카운트의 마지막 넘버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할 때 사인을 받아요. 그 뱅크 어카운트 넘버 있는데 사인을 받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흥분하는 거지. 받을 돈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받으면? 이거를 이제 회계사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회계사가 준비해 줬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회계 사무실을 바꿨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내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디펜던트가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아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타이포라는 게 있잖아. 오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디펜던트는 그러지 않겠어. 나이에 따라서 돈 받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와, 굿 캐치. 나 오늘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퍼스트 페이지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건 피스 케이크야, 세컨드 페이지는. 그러니까. All prepared for the second page.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IRS가 언제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언제 오겠어? 내가 인컴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비용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수익. 인컴을 들 보고하면 비용 덜 하면 보고하면 좋아하겠지 IRS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굉장히 라지 걸 한 거야. IRS가 go after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라인 1이 중요해. 왜 라인 1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wages하고 W2가 있잖아요. 이 W2가 이슈 된다는 거는 나한테도 받았지만 내 회사가 IRS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IRS가 벌써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보고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해줘.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1099이나 그러니까 W2에 또 텍스 아이디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면 와요 또. 나는 언니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봤어. 많이 봤지. 그 비즈니스. W2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1099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실수로 빠지는 수가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하나일 경우에도 어떻게 달라지지? 타이포가 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무슨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트먼을 뭐 하는 분들은 W2가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1099도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킵하셔야 돼요. 요새는 보내지 않는 1099도 많아요. 그래? 그냥 온라인에 해놓고 너 다운로드해.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다 그냥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쓰면은 거기에 다 디파짓 된 거를 다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99을 지금은 1099하고 W2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넘버를 더 해보셔야 돼요. W2도 회사를 막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해봐야 돼 넘버를. 그렇지. 1년에 서너 번 막 이제 회사를 옮겼다 이러면 되게 중요하네. 근데 내가 또 그 와중에 이사를 갔어.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도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요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인컴을 맞지 않으니까 이제 IRS에서 이렇게 그 뭐지 어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먼저 맞아야 되니까 넘버들이. 그게 first 관문인 거예요. IRS가 받은 이 정보들하고 이게 맞아야 돼. 이거보다 높으면 it's okay. 이거보다 낮아? 안 돼. You got a problem. You got a problem with that. IRS가 이런다. 높으면 아 이놈들이 회사에서 잘못 신고했구나 이러고 낮으면 이것들 봐라. 속였네. 이야. 요 넘버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IRS가 비교하고 또 이제 랜덤리도 하고 systematically 하는 것들이 있어. 랜덤도 있구나. 랜덤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생전 안 걸리는데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 그거지. 근데 IRS가 나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털어서 뭐가 나올 사람을 털지 않겠어? 근데 그렇기도 하고 랜덤리 하는 것들이 있어. 랜덤은 그냥 걸리는 거야? 그렇지. 아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IRS에서 사람을 보내 오디터를 2명씩 막 보내더라고. 그러면 그 2사람 인건비는 나와야 그거는 serious한 케이스고 나 IRS 하는 어릿의 많은 퍼센티지는 다 correspondence야.
편지를 보내는 거지. correspondence로 편지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요거 뭐가 심각하면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나가는 거. 나는 시리어스한 걸 왜 5년을 했지?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이즈, 회사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회사를 하는 경우에서 인컴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와. 그게 IRS든지 Georgia Department of Labor든지 Department of Revenue든지 아니면 County든지 somebody's gonna come after you. 그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크라스에서 그 비즈니스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왔었지? 그분의 카운티가 왔었어. 근데 결국은 이제 인벤토리가 있잖아요. 인벤토리를 이제 얘네가 어디서 하는 건데 그 우리는 100%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인벤토리 시스템을 라이 할 수가 없어요. 싹 들어가고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 크레딧 안 주고 없어져 버렸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넘버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 외에 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캐피털 게인인 거예요. 스케줄 D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그죠?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여기가 들어갔는데 나 손해 봤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얘기를 할 만하지. 인베스트먼트라 하는 그러니까 뭐 스탁 반드 펀즈를 했는데 야 올해는 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라빈훗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많이 했는데 저번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 뭐 트랜잭션이 뭐 30만 뭐 이렇게 하잖아. 실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엄청 사고 파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로스가 발생했는데. 우리 퀘스천 해준 분이 250장 뭐 합쳐서 뭐 450장이라고.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 그 1099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그 캐피털 게인이나 그렇게 스페시파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된 거를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넣었으면 아무것도 마이너스가 안 없는 넣겠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뭔가 없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확인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알겠어요가 되면 사인을 하시고. 알겠어요. 야,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34번부터 36번까지는 리펀드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근데 그 밑에 매우 싫어하는 37번과 38번이 있네. 그렇지. 요것도 뱅크 정보를 주시면 돈을 직접 빠져나가게 셋업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뱉어내야 되는 돈이라고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게 37번과 38번에 있으니까 만약에 회계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장을 딱 받았어. 그러면 나는 대부분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 맨 마지막에 33번 되게 굉장히 내가 왜 그걸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봤지? 이걸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는지를 지금 보는 거야. 내가 1년에 텍스를 얼마 내냐 그게 관심이 그게 가장 관심이 있지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리펀드 아니면 내가 돌려야 되냐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 것 같다. 리펀드를 ever 받아봤어? 받아봤어 언니. 오케이. 나 받아봤어 언니 작년에. 코비드 사태가 있으니까 네. 나도 이제 언니 왜 이래 나 리펀드 받는 여자야. 그래서 저 38번이 37번에 다 인클루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근데 거기 이제 알겠다. 중요한 거는 그 저기 볼드로 돼 있네. 이 큰 글자 두꺼운 글자로 돼 있네. 어디 이렇게? 아니 37번이 더 글씨가 크잖아 38번보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이렇게 내시는데 그렇게 내시고 나면은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38번 밑에 이제 번호가 끝났는데 third party design이 이게 무슨 뜻이야? third party designee는 뭐냐면 데스그니야? designee는 뭐냐면 이 텍스 리턴에 대해서 IRS가 이 사람하고 통화해도 좋아요, 얘기해도 좋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CPA 이름 쓰는 거야? 보통은 그렇지. 보통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체크하지. third party니까 우리가. 아니 왜냐면 맨 밑에 이거 paid preparer가 있잖아. paid preparer만 하면은 보통 우리가 또 power of attorney 사인을 받아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매달
서비스를 하는 손님은 아예 파워 오브 어터니를 받아놓지. 사인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해마다 뭔가 해, 나. 사인 엄청 하지. 해마다 뭔가 해. 근데 나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게 사인하라고 오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노란색 그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갖고 와요. 그럼 조이스가 저한테 이제 이만큼 갖고 이제 보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그 페이지만 그냥 펴서 해. 그게 뭔지 몰라, 사실 대부분. 보통은 안 보시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서 했겠지. 아니, 뭐, 너 회계사가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거기다 그냥 사인을 다 해서 지금도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 한 것 같아. 이러는 거지. 나도 했어? 처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조이스가 한 말이 뭐냐면 그 돈을 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우리가 돈 열심히 버는 거를 잘 킵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이스는 사실은 제가 믿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조이스가 아니라 조이사야. 곤란합니다. 조이사가 뭐야? 사기꾼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뭐 무서운 소리를 그렇게 아니 뭐냐면 하시면서요. 내가 사인을 할 때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1040 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저도 이제 뭐 몇십 년 동안을 한 회계사 사무실을 했고 계속해서 뭐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잘 아니까 그냥 화살표 있으면 사인하고 그랬는데 아까 조이스가 한 말 중에서 특별히 회계사 사무실을 옮겼으면 이름이나 소셜 넘버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영어 골치 아파요. 숫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거 2개가 여기 섞여 있어. 그러면 그러면 그냥 사인한다고 우리 그냥 뭐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세금 내는 거는 또 가로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또 가로를 이렇게 쳐줘요. 우리 그죠? 회계사가 마이너스 난 건 가로를 딱 쳐서 너 올해 마이너스 이렇게 나서 왜 이렇게 기뻐? 마이너스 났는데 나 세금 적게 내는구나.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회계사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을 봤는데 회계사 분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애프터 이펙트가 있는 거야. 다른 직업과 달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접을 게 아니면 IRS나 뭐나 문제가 생기면 계속 뭔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새 손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번에도 이제 오시게 된 손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온갖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하고 와요. 누구를? 나를. 조이스를 조이 상가 보려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은 나를 모르잖아. 리퍼를 해줬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는 파트너들이 어떤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을 텍스북을 제가 해주니까 이 파트너들이 저를 레커멘드 한 거예요. 그 파트너십한테. 야, 조이스한테 가서 하자 우리. 지금 텍스 뭐는 문제 많다. 이게 지금 거의 5개 스테이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 큰 회사예요. 그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미팅을 하기 전에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한테 있는 걸 다 리뷰 플러스 털었어. 신상을 털고 그런 다음에 내가 아는데 자기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본 거예요. 야, 그리고 나한테 첫 번째 미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줄은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응.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얘한테 물어봤고 얘한테 물어봤다고. 와. 근데 이 커뮤니티가 생각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만 작은 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도 작아서 예 하면 이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 시리어스한 거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이 일이 끝나야지 뭐가 남으면 계속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회계사분들하고 하면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 실수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조이스가 100%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해결을 하면 돼요. 그렇지. 네. 그거를 서로 굉장히 proactively 해결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사분과 어떻게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그 이제 PPP 사기를 쳐서 그 감옥 간 회계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막 회사가 동원이 돼서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하고 뭐 레퍼런스 체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작은 개인으로서는 그냥 교회 가갖고 장로님한테 혹시 누구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사람 내 앞에서 골프 쳤는데 성질 아주 더러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그래서 레퍼런스 책이나 백그라운드 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개인으로서 내가 배 PD 저거 어떻게 좀 알아볼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 크리덴셜을 체크업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 프레젠스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폼에는 우리 시니어 파트너가 이규갑 회계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조지아만 30년 이상을 했다는 거가 그 자체가 굉장한 크리덴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30년을 했겠어?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즘 그거 뭐지? 우리 링크드인? 링크드인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링크드인으로 나한테 뭐 연락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링크드인을 직원들이 만들어서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어. 그러니까 누가 이메일이 오면 나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그걸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패스워드도 모르는 거야. 링크드인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 분이 사실은 이제 고위 뭐 이런 분이 나한테 내가 링크드인으로 너 바로 연결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 그때 부랴부랴 야 내 패스워드가 뭐였지? 내가 막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신경을 내가 안 쓰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딘가에 온라인에는 내가 있네. 그럼. 직원이 만들어서 있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어딘가에 있네. 여러 가지를 사실 체크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른 파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이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주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가 곧 조지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래 알고 지내시던 분인데 그분이 근데 어디랑 인터뷰를 했어요 라고 보낸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참 그걸 말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서 내가 구글링을 한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글링해 난 거를 링크를 그냥 보내줬어. 그분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내가 찾았어. 그래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야. 왜냐면 내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분을 그 이사 다시 가게 됐습니다 한 분을 잘 아니까 그분이 또 어디 가서 곤란을 당하는 거는 상당히,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내가 좀 시간을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링크를 보내니까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제 조이스 어때? 그럼 나 당연히 조이스 엄청 괜찮지. 정말 천재지. 나 맨날 기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내가 양쪽을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조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조이스를 믿을 만한 어떤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면 그런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여튼 골프 칠 때 그 사람 뭐 집어 던졌어 뭐 거짓말했어 막 이러는 거보다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골프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니까 어떤 분이 골프를 쳤는데 파3였어요. 그럼 이제 한 번에 그 그린에다가 공을 딱 올렸는데 공이 없어진 거예요.
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막 공을 찾으러 다닌 거야. 다른 세 분은 이제 걸어가는데 먼저 막 가서 공을 찾다가 저분이 저쪽 이제 이게 그린이 뒤로 이렇게 된 데였거든. 뒤에 가서 아 여기 있네 그러면서 공을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나머지 세 분이 올라가서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홀인원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네. 그게 아니고 공이 왜 없어졌냐면 안 보인 거야. 공이 이렇게 그린이 이렇게 기울어진 그린이었어. 친 공이 홀인원이 된 거였던 거야. 본인이 몰랐어. 근데 파3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파3가 완전히 그린이 잘 보이는 데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도 있어. 홀인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막 자기 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를 넘어갔다. 그린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막 이제 가셔갖고 자꾸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가서 그린이 올라간 거야. 근데 그분이 어딘가에서 누구의 공인지 뭐 주머니에서 뺐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공을 하나 꺼내서 아 여기 있네 라고 말을 한 거지. 공을 하나 어딘가에서 꺼내서 세보를 여기 있어 라고 여기 있었어 한 거야. 그런데 다른 세 분이 이렇게 보니까 홀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홀인원을 하신 공인데 자기가 거짓말로 알까기 전문 용어로 그렇지. 알까기를 하셨지. 그렇게 된 거야. 알을 깐다고? 닭이 알낳잖아. 그릇이 사나 공이 썩 나온 거잖아. 공을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거짓말 한번 잘못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신고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주의하시고 조이스가 말할 때 조이스한테 손님으로 새로 오신 분이 모든 걸 조사하고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온라인 시대인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숫자에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숫자에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이스 박수 한번 치고 나와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수고하셨고 자 언니도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